오늘날 이 20대 남성들이 겪는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 그 안에서 어떻게 관계의 주도권을 잃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상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도발적이고 강력한 주장이 담겨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생존 전략 그리고 연애관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겁니다. 이 자료들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시죠. 네, 이 자료들이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관계를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요. 돈이 없을 때조차 상대를 압도하는 자신감을 어떻게 만들고 또 그걸 어떤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건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번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는요. 현재 상황에 대한 아주 냉정한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평범한 20대 남성에게 지금은 연애하기 역대급으로 힘든 시대다. 사실 월세 내고 교통비 쓰고 식비까지 해결하고 나면 통장 잔고가 사실상 0에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진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맞아요. 듣기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히는 현실인데 여기서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돈이 없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돈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주눅드는 그 태도, 거기에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죠. 김밥 천국에 데려가도 상관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소박한 데이트도 괜찮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데이트 장소의 가격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의 주장은 딱 이거예요. 여성들이 진짜 싫어하는 건 김밥 천국이 아니라 그 김밥 천국에 데려와서 미안해, 오빠가 돈이 없어서 이런 데밖에 못 데려와서 이렇게 웅얼거리는 패배주의에 찌든 비루한 태도라는 거죠. 와. 이 태도를 보이는 순간 남자는 스스로 나는 너에게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자백하는 셈이고 그 순간 관계의 모든 권력이 상대에게 넘어간다고 분석합니다. 와,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막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듯한 태도. 그게 모든 걸 망치는 시작점이라는 건데 이거는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어요. 스스로를 낮추는 순간 상대방도 딱 그만큼만 나를 대하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잖아요. 맞습니다. 관계를 일종의 프레임 전쟁, 그러니까 심리 게임으로 보는 시각이 아주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기 이준데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보여주느냐가 상대방의 인식을 결정한다는 거죠. 미안하다는 말은 나는 열등하다는 자기 선언과 다름없고 상대방은 그 프레이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를 내려다보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뒤집으라는 걸까요? 그냥 비굴하게 굴지 말고 당당해져라 이런 뻔한 정신승리를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자료는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격하기까지 한 화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현재의 명백한 결핍을 미래의 압도적인 가능성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일종의 미래 가치 선언을 하라고 말하죠.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김밥을 먹지만 3년 안에 네가 메뉴판 가격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시킬 수 있게 해줄게. 난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와, 정말 영화 대사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이 바로 자료가 말하는 권력 설계의 핵심 무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허풍이나 빈말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담겨 있거든요. 첫째, 3년 안이라는 구체적인 시간 계획. 그리고 둘째, 반드시 성공할 것. 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표출입니다. 이건 상대방에게 현재의 나를 평가하지 말고 나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행위인 셈이죠. 이론적으로는 정말 멋진데 저게 현실에서 진짜 먹힐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뭐야 이 허풍쟁이는 근거도 없이 뭘 믿고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더 크지 않을까요? 저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뭔가 다른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이건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뱉는 사람이 평소에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이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올 때랑 맨날 누워서 게임만 하던 사람이 저 말을 할 때의 무게감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즉, 저 선언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괴리되는 순간 그냥 허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저 대사는 무슨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삶의 태도와 미래를 향한 노력이 응축돼서 터져나오는 선언문 같은 거네요. 그 진정성이 느껴질 때 비로소 상대방도 이 사람 진짜 뭔가 해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전략은 평가의 기준점을 현재에서 미래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프레임 전환 기술이에요. 이 남자의 현재 재력을 평가하려는 그 순간 이 남자의
현재자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들이미는 거죠. 와, 판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대담한 제안 앞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진다고 자료는 주장합니다. 돈만 밝히는 속물은 알아서 걸러지고 진짜 괜찮은 여자만 남게 되는 건 덤이다. 아, 이 문장도 있었죠. 이 선언은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던지는 겁니다. 눈앞에 초라한 현실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남자의 눈빛에 담긴 확신과 미래를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자료에 따르면 이 질문 앞에서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만이 진짜 내 비전을 믿어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겁니다. 관계의 시작점에서부터 가치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효율적인 필터링 장치인 셈이죠. 내 가능성을 믿지 못할 사람은 애초에 내 옆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아주 단호하고 배짱 있는 태도네요. 가진 게 없을수록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내세울 수 있는 무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이런 압도적인 자신감과 성공에 대한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뭐 나는 할 수 있다고 되늘기만 해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는 아주 명확하고 심지어 노골적이기까지 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타협 없는 목표 설정입니다. 자료는 인간은 희망이 없는 삶을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구체적이고 매력적일수록 더 강력한 동력이 된다고 하죠. 그냥 막연히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왜 성공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이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그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동기부여의 대상으로 예쁜 여자를 지목합니다. 와, 이 부분은 정말 직설적이네요. 솔직히 처음 읽었을 때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목표를 사람으로, 그것도 외적인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좀 속물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과연 건강한 동기부여 방식인지에 대해선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다만 이 자료가 제시하는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건 극단적인 실용주의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욕망, 즉 아름다운 이성을 차지하고 싶다는 욕구를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고상한 척하지 말고 네 본능이 가장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래야만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최고의 여자를 얻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어중간한 성공으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눈을 낮추는 순간 내가 원하던 그 목표는 영원히 얻을 수 없게 되죠. 그 상실에 대한 공포와 목표에 대한 열망이 뒤섞여서 도끼가 되고 그 도끼가 현재의 비참한 현실을 견디고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목표가 추상적일 때보다 구체적이고 매력적일수록 행동을 촉발하는 힘이 강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자료는 그 원리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셈이죠. 듣고 보니 단순히 연애를 잘하기 위한 기술을 넘어서 인생 전체를 끌고 나갈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설계하라는 이야기로 확장되는군요. 최고의 여자를 얻고 싶다는 욕망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으로 이어지고 그 절박함이 현재의 초라함을 당당함으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논리는 단순한 연애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요. 자기 개발과 성공 철학의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듭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것과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결국 같은 원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고 그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내면에서부터 단단하게 구축하는 것. 그것이 모든 힘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과격한 연애 지침서처럼 들렸는데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니까 결국 모든 이야기의 화살표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네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미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주장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려면 단연 자기 인식입니다. 자료의 결론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해요. 스스로 자신을 비루하다고 여기면 상대방도 딱 그만큼만 당신을 취급하게 되어 있다. 내가 나를 긁지 않은 복권으로 여기면 상대방도 나에게서 가능성을 보려할 것이고 내가 나를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상대방도 나를 동정하거나 무시하게 된다는 관계 역학에 대한 근본적인 통살인 셈이죠.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나 현재 직업 같은 현실적인 조건은 그저 상패일 뿐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 굴복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비굴함을 선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 자료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라는 외침과도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의지와 비전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나아가 나의 세계로 끌어들이라는 거죠.
비굴함 대신 압도적인 자신감을 선택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관계에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아주 강렬하고 독특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재의 결핍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미래의 성공을 담보로 한 압도적인 자신감을 내세우고 가장 욕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동력을 얻으라는 전략이었죠. 네, 스스로를 긁지 않은 복권으로 규정하고 그 가치를 상대방에게 믿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낼 에너지를 가장 원초적인 목표 설정에서 찾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가 제시하는 권력 설계의 핵심이었습니다.